여보,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수술날인데. 알아, 근데 회사 긴급 프로젝트가 터져서 정말 미안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남편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동창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아버지의 암 수술날보다 친구들과의 여행을 선택한 남편.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외면당한 한 여성이 어떻게 완벽한 정의를 실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인내와 복수, 그리고 통쾌한 정의 구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박미영, 48세.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버지의 암 수술날.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전국에서 손꼽히는 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대수술. 수술 시간만 8시간이 예상되는 생사를 가르는 수술입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서울 하늘. 몇 시간 후면 75살의 아버지는 수술대에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안방에서 최지혁이 나왔습니다. 지혁 50세. 중견 건설회사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20년 차 부부입니다. 벌써 일어났어? 지혁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오늘 아버지 수술이잖아. 8시까지 병원 가야 돼.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남편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 너무나 잘 아는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처함과 변명이 섞인 표정. 20년간 수없이 봐온 그 얼굴. 미영아, 그게 말이야. 지혁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잡혔어. 사장님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 오셨는데 주말인데도 꼭 나와야 한대.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무 승진이 거의 확정인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알지. 장인어른 수술날. 근데 이게 정말 회사 존망이 걸린 프로젝트라서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야. 암 수술이야. 위암 3기. 8시간짜리 대수술이라고.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한데 회의 끝나면 바로 병원 갈게. 저녁 때쯤은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미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 칠순 잔치. 지혁은 해외 출장이 급하게 잡혔다며 불참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 칠순 잔치. 지혁은 거래처 접대가 있다며 일시간만 들렀다 갔습니다. 8년 전 동생 박진수 결혼식. 지혁은 회사 워크숍이 겹친다며 식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10년 전 미영의 40생일. 지혁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저녁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은 동창들과의 국내 골프 여행이었고 거래처 접대는 대학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으며 회사 워크숍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중요한 미팅은 후배들과의 회식이었습니다. 미영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반면 시댁일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제사, 명절, 친척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크고 작은 모든 시댁 행사에 미영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 수발을 들고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지역은 그런 미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며느리가 해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거야. 내가 안 하면 우리 어머니가 서운해 하셔. 미영은 그 말들을 20년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친정일에는 항상 무심했고 무시했고 거짓말로 빠져나갔습니다. 2주 전에 미리 말했잖아. 오늘 휴가 내달라고. 아버지 수술날이라고. 미영의 목소리에 억눌린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이 회의가 잡힐 줄 몰랐어. 사장님이 어제 갑자기 작년 엄마 칠순 때도 그랬고 5년 전 아빠 칠순 때도 그랬잖아. 매번 회사일, 거래처일. 지역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잖아. 근데 회사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집안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 커리어도 중요하잖아. 네 집안 행사? 미영은 지역의 표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친정은 네 집안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 수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회사 일도 중요하다는. 됐어. 미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회사 일이 중요하면 회사가. 나 혼자 갈게. 미영아, 왜 이래? 이해 좀 해줘. 남자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처갓집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최현우가 나왔습니다. 현우 19세. 올해 대학에 입학한 아들입니다. 엄마, 아빠, 왜 또 싸워? 현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현우야, 아빠랑 얘기 중이니까 방에 있어. 지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또 외할아버지 일 때문이지? 현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왜 싸우는지. 현우야, 어른들 일에. 아빠는 왜 맨날 엄마 친정 일에는 안 가요? 현우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역은 당황했습니다. 현우야, 그게 아니라 외할머니 칠순 때도 안 갔고 외삼촌 결혼식 때도 늦게 갔고 엄마 생일 때도 안 챙기고 근데 할머니 생신이랑 제사 때는 새벽부터 엄마 깨워서 음식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현우의 말에 미영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에. 현우야,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서. 거짓말. 작년 외할머니 칠순 때 아빠 거짓말한 거 나 알아요. 회사 해외 출장 간다고 했는데 친구들이랑 제주도 골프 갔잖아요. 지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아빠 핸드폰 충전하려고 들었다가 카톡 알림 떠서 봤어요. 동창 단톡방에 사진 올라온 거. 제주도 골프장에서 찍은 거요. 현우는 아버지를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엄마는 20년 동안 할머니 집 일 다 하면서 참았는데 아빠는 왜 엄마 친정 일에는 한 번도 제대로 안 가요? 현우야. 지역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니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아들과 남편 사이에 끼어 말했습니다. 현우야, 됐어.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도 맨날 참기만 하지 말고. 현우야. 미영의 목소리에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외할아버지 수술 꼭 가세요. 안 그러면 저 아빠 진짜 싫어질 것 같아요.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미영과 지영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현우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우는 다 알아.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내가 참는 거, 다 알고 있어.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알았어. 그럼 회의 빨리 끝내고 병원 갈게. 그러면 되지? 됐어. 오지 마. 왜 이래? 가겠다는데. 아빠 수술이 끝날 때까지 8시간이야. 당신 회의 끝나고 올 때쯤이면 이미 다 끝나 있을 거야. 그때 와서 뭐해? 미영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붉게 충혈된 눈. 20년이야. 20년을 참았어. 미영은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엔 정말 기억할 거야. 그리고 똑같이 돌려줄 거야. 오전 7시, 미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지혁은 회사 간다며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는 방문을 열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나도 병원 같이 갈게. 아니야. 너는 집에서 쉬어. 저녁에 와. 엄마 혼자 가는 거 싫어. 괜찮아. 외할머니랑 외삼촌이 있어. 아빠는 진짜 안 가는 거야? 현우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사 일이 있대. 나중에 온대. 거짓말일 텐데.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역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알 거야. 또 거짓말이라는 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동생 박진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영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 긴급 회의래요. 나중에 온대요. 미영은 익숙하게 남편을 감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동생 진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매영은 진짜.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힘들어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앞. 아버지 박영철이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영철, 75세.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 미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이 정도로 약하겠니? 아버지는 웃으려 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위는 아직 안 왔니? 아버지의 질문에 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이 급하게 생겼대요. 조금 늦는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아버지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도 기억할게. 아버지의 이 표정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아버지의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잘 다녀와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미영은 끝까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영을 부축했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
남편은 어디선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영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전 11시. 미영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지역이 속한 대학 동창 단톡방. 미영은 원래 그 단톡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친구들의 사적인 대화니까. 하지만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실수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말았습니다. 지역의 대학 동창 김상훈이 올린 사진. 제주도 리조트 로비. 20년 만에 완전체 모임. 제주도 골프 투어 시작. 사진 속에는 남자 5명, 여자 3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이 있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긴급회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역은 지금 대학 동창들과 제주도에서 골프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암 수술 날에 미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톡방에는 계속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찍은 사진, 비행기 안에서 건배하는 사진, 제주공항 도착 인증샷, 그리고 지역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20년 만에 다 모이니까 감회가 새롭네. 오늘 완전 불태우자. 미영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 진수가 누나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왜 그래? 아버지 걱정돼서?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동생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수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진수야, 조용히 해. 엄마 들으시면. 누나는 왜 참아?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지. 아니야. 지금은 아버지 수술만 생각해야 해.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 나중에 할 거야. 천천히. 제대로. 진수는 누나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지역의 단톡방에 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한 사진.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골프채를 든 지역과 친구들. 캡션 드디어 도착. 20년 만에 완전체 골프. 최지역 폼 미쳤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지역이 형 여전하네 키읔키읔. 오늘 저녁 술판 기대된다. 20년 만인데 실력은 그대로야. 미영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오후 4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고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예후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 누나, 아버지 괜찮으시대? 진수가 누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응,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미영의 마음 한편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회복실로 아버지가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아버지. 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곧 깨어나실 거예요. 오후 5시. 단톡방에 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골프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맥주를 마시는 일행. 지역도 맥주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 1라운드 끝.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녁엔 제주 흑돼지각. 미영은 그 사진도 캡처했습니다. 오후 6시. 지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어? 회의가 아직도 안 끝나서 연락 못했네. 미안. 미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아버지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미영아. 네, 아빠. 여기 있어요. 수술 잘 됐니? 네.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됐다고 하셨어요. 전이도 없었대요. 아버지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위는 아직도 회사야? 그 질문에 미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네. 회의가 길어진다고. 그래. 바쁘겠지.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의 실망을 미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억할게, 아빠. 아빠가 실망한 이 표정도. 밤 10시 지역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회의가 진짜 늦게 끝났어. 장인어른 수술은 어떻게 됐어? 배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집의 소음, 사람들의 웃음소리. 잘 됐어. 미영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일 아침에 바로 병원 갈게. 거짓말하지 마. 뭐? 지금 제주도에 있잖아. 동창들이랑 골프 치러.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단톡방 사진 봤어. 실수로 알림 눌렀다가. 미영아, 들어봐. 이건 20년이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은 맨날 친정일에는 거짓말했어. 엄마 칠순, 아빠 칠순, 동생 결혼식, 내 생일. 맨날 회사 일, 거래처 일, 출장이라고 거짓말했어. 미영아. 근데 오늘은 아빠 암 수술 날이었어. 생사를 오가는 수술. 그래도 당신은 골프가 더 중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이게 20년 만에. 20년? 20년 만의 모임이 우리 아빠 목숨보다 중요해?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됐어. 변명 듣기 싫어. 20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니, 미영아? 괜찮아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무시와 배신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다짐했습니다. 기억할게. 절대 잊지 않을게. 그리고 언젠가 똑같이 돌려줄게. 100배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는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역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 한 번 들렀다가 이후로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가 왔습니다. 11월 어느 날 시어머니 임순희의 팔순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지역은 4개월 전부터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팔순은 정말 성대하게 해야 돼. 친척들 다 오고 어머니 친구분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집안이 원래 체면을 중시하거든. 지역은 강남의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을 예약했습니다. 하객만 350명이 넘는 대규모 잔치였습니다. 비용만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역은 매일 저녁 잔치 준비로 바빴습니다. 초대장 리스트 작성, 음식 메뉴 선정, 식순 구성, 답례품 준비, 영상 제작. 미영아,
너도 이번엔 정말 신경 써야 해.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중요한 날이야. 알아. 미영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특히 음식 준비가 중요해. 떡, 한과, 전 종류 다 내가 만들어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응. 그리고 당일날 아침 일찍 와서 음식 세팅하고 하객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하고. 알지? 알아. 미용실도 미리 예약하고 한복도 새로 맞춰 입어.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멋있게 보여야 하니까. 그럴게. 미영은 모든 것에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지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야. 20년 동안 우리 집안일 다 해줬잖아. 이번에도 잘 부탁해.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지역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 부모님도 초대할게. 장인어른 건강 많이 좋아지셨다며? 지역은 마치 큰 배려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다. 그럼 팔순잔치 때 뵐 수 있겠네. 장인어른, 장모님도 좋은 옷 입고 오시라고 해. 우리 어머니 잔치인 만큼 격식을 갖춰야 하니까. 미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 수술날은 골프가 더 중요했던 남편. 병문안 한번 제대로 안 온 남편. 그런 남편이 지금은 친정 부모를 자신의 어머니 잔치에 초대한다며 은혜라도 베푸는 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전달할게. 미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팔순잔치 3주 전, 미영은 친정 어머니를 따로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 엄마,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상치 않네. 어머니는 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이혼하려고.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작에 그랬어야지. 20년을 참은 게 대단하다. 아빠 수술 날 일 알지? 알지. 그 자식이 제주도 골프 갔던 거 진수한테 다 들었어. 그때 당장 이혼하라고 하려다가 참았어.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 20년 동안 맨날 그랬어. 엄마 칠순 때도, 아빠 칠순 때도, 동생 결혼식 때도 맨날 친정 행사는 거짓말하고 빠졌어.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넌 왜 그동안 얘기 안 한 거야? 참았어.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현우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잖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의 친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영철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영창그룹의 회장입니다. 건설, 유통, 금융, IT 등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그룹. 자산 규모만 8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재벌가 딸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미영은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녔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은 미영을 평범한 집안의 딸로만 알고 결혼했습니다. 미영의 부모도 딸의 뜻을 존중해서 시댁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화려한 재벌가 결혼식이 아닌 평범한 호텔 소연회장에서의 작은 결혼식.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미영의 친정을 우습게 봤습니다. 우리 집안보다 훨씬 못한 집안에서 시집 왔으니 며느리가 잘해야지. 친정이 별거 아니니까 우리 집안 일이나 열심히 하라. 미영은 20년 동안 그런 무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20년 동안 충분히 평범하게 살아봤어. 근데 그 사람들은 날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며느리로만 본 거야. 미영아, 당장 이혼 소송 넣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하나만 하고 싶어. 뭔데? 복수?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달이 시어머니 팔순잔치잖아. 지역이 4개월 전부터 준비한 하객 350명 오는 대규모 잔치. 그래서 나 그날 안 갈 거야.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지역이 아빠 수술날 골프 간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 팔순잔치 날 안 갈 거야.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미영아, 그럼 너만 나쁜 사람 되잖아. 시댁에서 뭐라고. 괜찮아. 나 나쁜 사람 돼도 상관없어. 2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시댁 일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명절 때마다 고생하고. 근데 친정 일에는 한 번도 제대로 온 적 없어. 어머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니? 응. 그리고 엄마, 이제는 우리 집안 정체도 밝힐 거야.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응.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이제 그만할래. 그 사람들이 날 무시한 대가를 정확히 치르게 할 거야.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도와줄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게. 아빠는 뭐라고 하실까? 당연히 화나시겠지. 사위가 암 수술날 골프 갔다는 거 아시면.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한테는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 건강 회복 중이시니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니까. 응, 엄마. 고마워. 미영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편하게 살자. 며칠 후, 미영의 아버지 박영철 회장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자식이 뭐? 미영이 아버지 수술날 골프를 갔다고? 박영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여보, 진정하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진정이 되나? 내 딸이 20년 동안 그런 무시를 당했는데 미영이가 원해서 숨긴 거잖아요. 우리도 딸 뜻 존중한 거고. 박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그 집안 회사 거래 다 끊어버리고. 안 돼요. 미영이가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방식? 팔순잔치 날 불참하고 그 이후에 이혼 소송 진행한대요. 박영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미영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근데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야. 알아요. 그때는 우리가 나서도 된대요. 박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20년 동안 참은 거 100배로 갚아줘야지. 팔순잔치 2주 전, 미영은 평소처럼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잔치 준비는 다 되어 가세요? 응, 거의 다 됐어. 근데 음식 준비가 제일 걱정이야. 떡이랑 한과는 내가 만들어야 하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래. 너는 20년 동안 우리 집안일 다 해줘서 고마워. 다른 며느리들은 요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던데 너는 참 기특해.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이야.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팔순잔치 일주일 전, 지역은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떡은 준비 다 했어? 응, 다 했어. 한과는? 그것도 준비 중이야. 좋아. 그날 우리 정말 멋있게 보여야 해. 우리 어머니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역은 들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고마워. 20년 동안 우리 집안일 다 도맡아줘서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니까. 미영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지역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역시 내가 너랑 결혼 잘했어. 우리 어머니도 항상 내 칭찬하셔. 미영은 남편의 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일주일만 더. 팔순잔치 3일 전, 미영은 아들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엄마? 다음 주 토요일 할머니 팔순잔치 날 말이야. 응, 나도 가야 하는 거 알아. 근데 엄마가 안 갈 것 같아.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왜? 외할아버지 수술날 아빠가 한 것처럼 엄마도 똑같이 할 거야.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 엄마. 응? 엄마, 20년 동안 참은 거 나 다 알아. 맨날 할머니 집 가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명절 때마다 고생하고. 근데 아빠는 외할머니 칠순 때도 안 가고 외할아버지 수술날에도 거짓말하고 골프 가고.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복수하는 거 당연해. 나는 엄마 편이야. 미영은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근데 엄마, 그날 아빠랑 할머니가 엄청 화낼 텐데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도 안 가는 게 나아? 아니야. 너는 가. 할머니 팔순이니까. 근데 엄마가 왜 안 갔는지는 너도 알잖아? 응, 알아. 나도 아빠한테 말할게. 엄마가 왜 그랬는지. 현우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뭔데? 사실 우리 외할아버지가 평범한 분이 아니잖아. 미영은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고등학교 때 우연히 알았어. 외할아버지 회사 조사하다가. 근데 엄마가 숨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는 척 했어. 현우야, 아빠가 알면 엄청 놀랄 거야. 20년 동안 무시했던 장인어른이 영창그룹 회장님이라는 거.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에 다 밝혀.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줘. 미영은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 처리할게. 팔순잔치 전날 밤. 지역은 긴장한 표정으로 최종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하객 명단 확인, 음식 메뉴 확인, 사회자 섭외 확인, 답례품 준비 확인, 영상 제작 확인. 당신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좀 쉬어. 미영이 말했습니다. 내일이 우리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안 긴장해? 실수하면 안 돼. 그래. 정말 중요한 날이지.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야. 당신한테도. 미영아,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 호텔에 6시까지 가서 음식 세팅해야 하니까. 알았어. 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역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내일도 부탁해. 응.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영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강원도 펜션 예약 확인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갈 1박 2일 여행.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20년간 참았던 것을
터뜨릴 것입니다. 팔순잔치 당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일어나. 서둘러야 해. 하지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이상하다는 생각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영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미 옷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옆에는 작은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아직 준비 안 해? 한복 입어야지. 지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순간 지혁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 팔순잔치. 알아. 알면서 왜 못 간다는 거야?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어. 친정에 무슨 일? 아빠랑 여행 가기로 했어. 아빠 회복 기념으로. 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행? 오늘?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 날에? 응. 아빠가 수술 잘 이겨내셨잖아. 그 기념으로 오늘 같이 여행 가기로 했어. 1박 2일로. 미영아, 지금 장난해? 그렇지? 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진심이야. 나 오늘 못 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하객이 350명이 넘게 오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당신 혼자 잘하겠지. 당신 행사니까. 내 행사?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가 내 행사야? 6개월 전에 당신도 그랬잖아.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 수술날. 기억나?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회사 일 때문에. 거짓말. 당신 제주도 골프 갔잖아. 동창들이랑. 그게 어떻게? 단톡방 사진 봤어.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 호텔에서 맥주 마시는 사진. 다 봤어. 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아, 그건. 그때는 정말. 변명하지 마. 들고 싶지 않아. 20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 20년? 그때뿐이야? 엄마 칠순 때, 아빠 칠순 때, 동생 결혼식 때, 내 생일 때. 매번 당신은 친정 행사를 빠졌어. 거짓말하고. 미영의 목소리에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도 참았어. 20년 동안 참았어. 근데 아빠 수술날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어.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오늘만은. 안 돼. 나도 오늘은 못 가. 왜? 아버님 여행이 우리 어머니 팔순보다 중요해? 지혁이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친구들과의 20년 만의 골프 모임이 우리 아빠 암 수술보다 중요했잖아. 나한테는 아빠가 시어머니 팔순보다 중요해. 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복수하는 거야? 복수? 그냥 똑같이 하는 거지. 당신이 6개월 전에 한 것처럼.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미영아, 이러지 마. 제발. 지혁이 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차갑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오늘만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6개월 전에 수술대에 오르시면서 얼마나 당신 기다리셨는데. 당신은 골프장에서 웃고 있었잖아요. 미영의 말투가 존댓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기분이. 가족의 중요한 날에 배신당하는 기분. 미영은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현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너는 할머니 팔순이니까 가야지. 근데 엄마 혼자. 괜찮아. 외할아버지랑 같이 가는 거니까. 현우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실망과 비난이 가득한 눈빛. 아빠, 이거 다 아빠 때문이에요. 외할아버지 수술날 거짓말하고 골프 간 거. 현우야, 너까지. 저 엄마 편이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내일 저녁에 집에 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엄마. 미영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전 6시, 지역은 황급히 호텔로 향했습니다. 혼자 차 안에서 계속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와줘.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답장이 왔습니다. 6개월 전 병원에서 나도 죽을 것 같았어요. 혼자서. 그때 생각하세요. 지역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아빠랑 강원도 가는 중이에요.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 미영과 아버지가 함께 웃으며 찍은 셀카. 지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오전 7시, 지역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임순이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화려한 한복을 입고 메이크업을 한 상태. 지역아, 왜 이렇게 늦어? 미영이는? 어머니. 지역은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디 있냐고. 음식 세팅해야 하는데. 미영이가 못 온대요. 뭐라고? 임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아버님이랑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 오늘? 내 팔순잔치 날에? 임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긴. 당장 전화해서 오라고 해. 전화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객들이 곧 오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임순이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시댁 행사를 빠진 적 없던 며느리. 항상 새벽같이 와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던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팔순잔치를 빠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한 일이? 아버님, 암수술 회복 기념으로 여행 간다고. 암수술은 6개월 전 일이잖아. 왜 하필 오늘? 임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미영이 오늘 빠지는지. 6개월 전 자신이 했던 일의 대가였습니다. 오전 9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시어머니의 친구들, 지역의 회사 동료들, 모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팔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임순이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어요? 아들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음식 준비는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역은 매번 같은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습니다.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미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지역의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첨부.
강원도 펜션 앞에서 찍은 사진. 미영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까지.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캡션 가족끼리 오랜만에 여행 와서 너무 좋네요. 아빠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지역은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나 친척들이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오전 11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식순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신 임순희 여사님의 팔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화려한 무대, 풍성한 음식, 350명의 하객,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안 와? 팔순잔치에 며느리가 없다니. 20년 동안 시댁일 다 했다던데 오늘은 왜?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나? 지역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정오. 지역은 화장실에 가서 미영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뭐예요? 차가운 목소리. 미영아, 제발 돌아와. 다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당신 잘못한 거. 그러니까 제발. 근데 왜 제가 돌아가야 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 망신당하고 계셔.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우리 아버지도 망신당하셨어요. 뭐? 수술 끝나고 깨어나셔서 사위 찾으셨어요. 근데 없었잖아요. 당신 제주도에서 골프 치고 있었잖아요. 간호사들이 다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미영아,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는 망신이 아니었어요? 생사를 오가는 수술인데 사위가 골프 치러 간 거. 지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끊을게요. 아빠랑 점심 먹으러 가야 해요. 미영아, 잠깐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역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오후 1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없는 팔순잔치.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고 임순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역의 고모가 다가왔습니다. 지역아, 미영이는 정말 어디 간 거야?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고모.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며느리가 빠지다니. 주변 친척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20년 동안 잘하더니 갑자기 왜 저래? 순이 언니, 며느리 교육 다시 시켜야겠어. 임순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망신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팔순잔치에서 350명의 하객들 앞에서 오후 2시 떡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 본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아드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그 순간 한 친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무슨 사정이길래 시어머니 팔순을 빠져?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임순이는 떡 케이크를 자르면서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팔순잔치가 망쳐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잔치가 끝나갈 무렵 임순이의 오랜 친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며느리 정말 어디 간 거야? 다들 수군거리는 거 못 들었어? 미안해. 친정에 급한 일이. 친정에 무슨 일이길래 시어머니 팔순을 빠져?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왔다며? 이해가 안 돼. 나도 잘 모르겠어. 임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야, 솔직히 며느리 교육 좀 다시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순간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나 듣기로는 지혁이가 장인어른 암 수술날 골프 갔다던데 제주도로. 임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응. 우리 딸이 지혁이 회사 거래처 직원이거든. 그 얘기 들었어. 6개월 전에 장인어른 위암 수술날 동창들이랑 제주도 골프 여행 갔다고. 회사 사람들이 다 욕했대. 그게 무슨 어쩌면 며느리가 그래서 안가품하는 거 아닐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그 대화를 들은 것입니다. 임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혁을 쳐다봤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혁아,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 대답해. 내가 정말 장인어른 수술날 골프를 갔어? 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임순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부축했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팔순잔치는 완전히 망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축하 인사보다는 위로의 말을 남기며 순이 씨 힘내세요. 며느리 문제는 잘 해결하시길. 아드님이 먼저 잘못한 거면 어쩔 수 없죠. 저녁 6시. 잔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텅 빈 연회장. 임순이와 지혁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임순이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장인어른 수술날 골프를 갔다는 게 사실이야? 죄송합니다. 왜? 동창들이 20년 만에 만나자고 해서 그게 이유야? 장인어른이 암 수술 받는데 골프가 더 중요했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인간성이 없는 거지. 임순이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 도리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긴. 오늘 내 팔순잔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완전히 망쳤어. 다 내 때문이야. 임순이는 울었습니다. 자신의 팔순잔치를 망친 것에 대한 분노와 서러움으로. 어머니, 제가 미영이한테 사과할게요. 다시 돌아오라고 할게요. 이미 늦었어. 며느리가 돌아온다고 해서 오늘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임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렇게 망칠 줄은. 어머니, 넌 20년 동안 미영이가 우리 집안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명절마다 고생하고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그런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대했어? 장인어른 수술날도 빠지고 장모님 칠순도 제대로 안 가고. 내가 다 들었어. 친척들한테. 임순이는 아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며느리가 안가품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어머니, 나가. 오늘은 내 얼굴 보기 싫어. 지혁은 어머니를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미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방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지혁 상무님, 오늘 잔치 어땠어요? 부인분은 왜 안 오셨어요? 소문 들었는데. 6개월 전 장인어른 수술날 일 때문이라던데. 지혁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녁, 미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역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지역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네. 미영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존댓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잘 계시지? 네. 아버지 되게 좋아하셨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 가서. 지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모든 게 6개월 전에. 아니, 20년 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들. 미영은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때 제 기분이. 응, 알겠어. 정말 최악이었을 거야. 최악이었어요. 아버지가 수술대 들어가시는데 남편은 골프장에서 웃고 있었으니까요. 지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머님도 그 기분 느끼셨겠네요. 자기 팔순잔치에 며느리가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우리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당신은 신경도 안 썼잖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역은 일어나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몇 번 들은 말인지 알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매번 반복됐잖아요. 이번에는 진짜야. 나 이번 일로 정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미영은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저랑 결혼한 거 후회해요? 뭐? 제 집안이 별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친정 행사를 무시한 거잖아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왜 매번 친정 일만 나오면 거짓말하고 빠졌어요? 지역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20년 동안 당신한테 맞춰 살았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저한테 맞춰준 적 없잖아요. 앞으로는 맞춰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최지혁 씨. 미영이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지역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뭐? 제 친정 말이에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영창그룹 회장이에요. 순간 지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영창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그 그룹의 회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지역은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지? 아니요. 사실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숨긴 거예요. 왜 숨긴 거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재벌가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미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착각이었나 봐요. 당신이 저한테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미영아,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당신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시집 왔으니 잘해야 한다. 친정이 보잘것없으니 우리 집안 일이나 열심히 하라.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지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아, 나는 그런 적. 당신도 똑같았어요. 친정 행사는 맨날 거짓말하고 빠지면서 시댁 일에는 새벽부터 나오라고 했잖아요. 미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이혼 소송 서류예요. 지역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20년 참았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그때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현우야, 저도 엄마 편이에요. 이혼하세요. 지역은 아들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20년 동안 기회 많았어요. 근데 맨날 똑같았잖아요. 현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서명하세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내용 다 들어있어요. 지역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위자료 10억? 재산의 80%? 당연한 거예요. 20년 동안 당신의 정신적 학대가 있었으니까요. 정신적 학대? 나는 한 번도 손 찍어만 적 없어. 신체적 폭력만 가정 폭력이 아니에요. 정신적 학대, 사회적 고립, 반복적인 무시와 거짓말. 다 가정 폭력이에요. 미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다 있어요. 당신이 친정 행사 빠진 기록들, 거짓말한 카톡 내역들, 6개월 전 제주도 골프 여행 사진들, 변호사한테 다 제출했어요. 지역은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아, 제발.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당신 회사 거래처 명단이에요. 영창그룹 계열사랑 거래하는 곳들. 지역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네. 우리 아버지 회사들이에요. 당신 회사 매출의 40%가 영창그룹 계열사에서 나와요. 미영아, 그건 이혼 소송 진행되면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사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미영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당신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당신도 알죠? 지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직업적으로는 회사가 위기에 처할 위험. 제발. 미영아, 나 죽게 생겼어. 6개월 전 우리 아버지도 죽을 뻔하셨어요. 당신은 골프 치고 있었지만 미영은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봐요. 미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무너진 지역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 싸움으로 가면 더 불리해질 것이 뻔했고 회사 거래까지 끊기면 직장에서도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아버지 박영철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회장 집무실. 박영철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최지혁이 다니는 회사, 우리랑 거래하는 곳이지? 네, 회장님. 건설자재 납품업체입니다. 영창건설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거래 중단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 만나고 싶다고 전해. 내가 직접. 며칠 후 지역의 회사 사장이 영창그룹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요? 사장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창그룹은 그들 회사의 최대 거래처였습니다. 앉으세요. 박영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귀사에 최지혁이라는 직원이 있어? 네, 저희 상무입니다. 무슨, 그 사람이 내 딸 남편이었소?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오? 박영철은 지역이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장인 암 수술날 골프 여행 간 일, 20년 동안 처갓집 행사를 거짓말로 빠진 일들, 친정을 무시하고 시댁 일만 강요한 일들. 사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소. 회장님, 그건 2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소. 최지혁을 해고하든지 아니면 우리와의 거래를 포기하든지. 사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창그룹과의 거래가 끊기면
회사 매출의 거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최지혁 상무는 즉시 징계 처리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박영철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지혁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영창그룹 회장님이 직접 상무님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회장님께 한 번만 양해를.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인사 정리하시고 오늘까지 퇴사 처리해 주십시오. 지혁은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지혁 영창그룹 회장 사위였는데 이혼당했대. 장인 암 수술날 골프 갔다가 걸렸대. 20년 동안 처갓집 무시했다가 제대로 당한 거지. 영창그룹이 직접 나서서 잘렸대. 완전히 찍혔어. 지역은 재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영창그룹과 관련된 업계에서는 그를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 영창그룹과 무관한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임순희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팔순잔치 이후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20년 동안 잘하다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잖아. 아들이 장인어른 수술날 골프 갔는데 당연히 며느리가 화나지. 게다가 그 며느리가 영창그룹 회장 딸이었다면서 20년 동안 무시하고 부려먹었으니 영창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재벌인데 임순희는 경로당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수군거렸으니까요. 3개월 후 미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창그룹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를 당당히 드러낸 것입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미영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번 프로그램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은 이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아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점심 먹으러 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 기다렸어. 엄마, 요즘 표정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모자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중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모르겠어. 연락 안 하니까. 저한테는 가끔 문자 보내요. 미안하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아빠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엄마는 상관없어. 저는 당분간은 안 만날 거예요. 아빠가 진짜 반성하는지 지켜보고 싶어요. 그래. 내 판단에 맡길게. 현우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혼 잘한 것 같아요. 엄마가 훨씬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현우야. 내가 엄마 편 들어줘서. 6개월 후, 미영은 재단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형 컨퍼런스홀, 300명이 넘는 참석자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학대, 경제적 통제, 사회적 고립, 반복적인 무시도 모두 폭력입니다. 미영은 단상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그런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왜 20년을 참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변화가 두려웠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고,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가장 큰 실패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었다는 걸, 20년을 참은 것이 아니라 20년을 낭비한 것이었다는 걸, 청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20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만들었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여성이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미영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미영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친정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아빠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빠가 건강하게 회복해 주셔서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미영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그동안 제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불편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단지 그 남자가.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도시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재벌가 딸. 20년 동안 참고 견뎌온 며느리.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당당히 밝히고 자신의 경험을 힘으로 바꾼 여성. 미영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복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